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입니다. 먼저 셰필드는 승격 이후 좀처럼 리그에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강등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FA컵 3라운드에서 질링엄을 상대로 4대 0으로 대승을 챙기고 분위기를 반등시켰습니다. 이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간 셰필드는 전반 14분과 39분에 젊은 빌리암 오술라의 멀티골로 일찍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 38분과 42분에 제임스 메가티의 멀티골까지 나오며 셰필드는 손쉽게 4라운드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홈팀 셰필드는 FA컵 재경기로 인해 4일간 짧은 휴식을 취한 웨스트햄보다 긴 13일을 쉬면서 체력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FA컵의 기세를 몰아 리그에서도 승리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 웨스트햄은 지난 11월 12일 노팅엄전을 시작으로 리그 9경기 동안 6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웨스트햄은 맨유, 아스널, 토트넘 등 강팀으로 분류된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10승 3무 6패 승점 34점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웨스트햄은 이번 21라운드 경기에서 토마스 수책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엄청난 활동량을 주무기로 필요한 위치를 알아내는 센스까지 갖춘 수책은 올 시즌 5득점 1도움을 작성하며 활약 중입니다. 리그 5위 토트넘의 뒤를 승점 6점 차이로 쫓고 있는 웨스트햄이 셰필드를 제물로 승점 3점 사냥에 성공하고 승점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하메드 쿠두스, 라이프 아구에르드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어 결장하며 제로드 보웬, 파블로 포르날스, 에드손 알바레즈, 루카스 파게타, 미카엘 안토니오는 부상으로 인해 오는 경기 출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웨스트햄은 셰필드와 펼친 지난 14번의 맞대결에서 5승 6무 3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리그에서 불안한 수비력으로 최다 실점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셰필드를 제물로 웨스트햄이 2024년 첫 원정승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브레멘입니다. 먼저 뮌헨은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며 선두 레버쿠젠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뒤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뮌헨은 선두 추격을 위해 기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뮌헨은 수비진 줄부상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시즌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해온 김민재가 아시안컵 참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마타이스 대 리으트,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모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이중대 리으트는 부상으로 결국 결장이 확정됐고 우파메카노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뮌헨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호스퍼에서 임대로 영입한 에릭 다이어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해리 케인과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에릭 다이어는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음 브레멘은 리그 13위 4승 5무 8패, 승점 17점을 기록 중이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비겼는데 직전 보움과의 맞대결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수비수 니클라스 스타크의 득점으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편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 마빈 둑시가 경고 누적으로 뮌헨전에 결장한다는 점은 악재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전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비텐코트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뮌헨이 치른 최근 리그 홈 20경기 중 16경기에서 3골 이상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맞대결 역시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레알 마드리드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48점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약 4달 가까이 패배가 없지만 한국 시간 19일 AT 마드리드와 치른 코파델레이 16강전에서 연장승부 끝에 2대 4로 패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첫 패배입니다. 리그에서 13골 2도움으로 득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주드 벨링엄은 이날 경기에서도 활약하며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교체 투입된 호셀루의 득점 외에는 공격진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알메리아는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20경기를 치른 현재까지도 승리가 없는 알메리아는 6무 14패 승점 6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1위 팀 지로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날 알메리아는 볼점유율에서 근소하게 밀렸지만 슈팅수에서는 크게 앞설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이날 무승부로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는 올 시즌 5번째 홈경기 무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9연패를 당하고 있어 마드리드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19경기에서 40득점 1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위 지로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이고 실점은 20개 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양 팀의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2022년 이후 73번의 맞대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9득점을 기록했고 4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경기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올 시즌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마인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본머스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본머스는 직전 QPR과의 FA컵 경기에서 3대2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9경기에서 7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여전히 순위는 리그 중위권이지만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상위권 팀 못지않은 상승세입니다. 프레데릭스가 장기 부상 중인 상황에 스미스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며 오른쪽 풀백 쪽에 공백이 커졌습니다. 또한 왼쪽의 케레케지 역시 부상으로 최근 경기들에서 빠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이제 막 돌아온 2000년생 풀백 아론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전 센터백 세네시가 경고 누적 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공격진에도 와타라와 세메뇨의 네이션스컵 참가로 다소 공백이 있지만 그보단 수비 쪽에 문제가 더 커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9경기 중 패배한 토트넘전을 제외한 8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공격수 솔랑케가 리그 19경기에서 12골 1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QPR전에서 로테이션 자원인 무어마저 골을 기록하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선 자원의 생산력이 다소 아쉽긴 하나 솔랑케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팀 공격력은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직전 풀럼과의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이 5경기 중 유일한 1패 경기가 리버풀 전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리그컵 경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홈 3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 리버풀은 직전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2대1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4연승을 따냈고 지난 7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세 덕분에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 2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스쿼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측면 쪽에 로버트슨과 치미카스 그리고 아놀드까지 이탈하며 풀백 뎁스가 심각하게 얇아졌습니다. 그간 왼쪽 공백은 고메즈의 활약으로 잘 막아냈으나 오른쪽 풀백이자 핵심 자원인 아놀드의 공백은 2003년생 유망주인 브래들리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마팁, 소보슬라이, 티아고, 바이체티치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또한 엔도가 아시안컵으로 빠지고 에이스 살라는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인해 스쿼드에서 이탈했습니다. 아놀드의 부상 그리고 살라의 대표팀 합류로 인해 리버풀은 온전하게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누네즈와 학포 같은 톱 자원들은 물론 디아즈 같은 다른 이선 자원들의 활약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누네즈의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편이나 최근 6경기에서 한 골 4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학포 역시 같은 기간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아스날 원정에서 2대0의 완승을 따냈고 지난 5번의 원정 경기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승리한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따낸 승리가 5승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버풀은 본머스보다 팀 전력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러한 차이가 최근 맞대결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10번의 본머스전에서 단 한 경기만 패하고 나머지 9경기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리그컵과 리그 2차례 만나 모두 멀티 득점에 승리를 따냈고 특히나 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선 메갈리스터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넣으며 2골차 완승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본머스를 상대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본머스는 최근 분명히 흐름이 달라졌고 리버풀의 스쿼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졌다는 점에선 본머스도 나름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머스가 최근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이런 점에서 리버풀에게 더 많은 찬스가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